지금 보시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받고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핸들러를 실행한다고 했었죠. 이 핸들러는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메소드라고 했었고요. 이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메소드인데 이렇게 이그젠플 컨트롤러라고 제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그젠플 컨트롤러라고 만들고 요게 이제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붙이게 되면 제이손이나 XML 데이터를 반환하는 컨트롤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컨트롤러에 이제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걸 붙이고 이렇게 패스를 적어주게 되면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yml 파일 보면 서버 포트가 909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9090 밑에 슬래시 이그젠플 이렇게 호출했을 때 이 컨트롤러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우리는 컨트롤러 핸들러 메소드라고 하죠. 핸들러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get 매핑이라고 썼다면 get 방식으로 브라우저가 get 방식으로 이런 URL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컨트롤러에 붙어 있는 리퀘스트 매핑 때문에 이 경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get 매핑에 슬래시 1이 붙었으니까 이 경로 뒤에 슬래시 1이 붙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example 1이 리턴 해주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리턴 해주게 되면 보통 얘는 템플릿 엔진에 템플릿 이름을 이렇게 리턴하거든요. 템플릿 이름을 리턴해라 라는 뜻인데 이걸 그대로 그대로 어떤 결과로 리턴해주게 해주려면은 여기에 원래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그냥 컨트롤러에서는 얘가 템플릿 이름인데요. 얘는 레스트 컨트롤러니까 아마 그 결과가 그대로 반환될 거예요. 실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서브를 한번 재시작해보고 브라우저로 이 경로를 한번 요청해볼게요. 뭐라고 나오나 보죠.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로 실행을 하면 네, example 1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 REST 컨트롤러는 여기서 리턴해준 값이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리턴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컨트롤러일 때는 여기서 리턴해준 거는 보통 템플릿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리턴해주려면 뭘 붙여냈습니까? 리스폰스 바디가 붙여내야 된다고 했었죠. 얘는 그냥 이 값을 그대로 리턴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다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example 2여면 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et 방식으로 이렇게 호출될 때죠. 자, 이렇게 호출될 때인데, 아까 보니까 컨트롤러 핸들러의 메소드에는 이런 게 있다고 했었으니까,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는 누가 제공해 주는 거냐면 누가 제공해 준댔습니까? 서블릿이 제공해 주는 라이브러리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스프링 MVC가 자동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을 보냈을 때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요청 정보를 HTTP 서블릿 리퀘스트에 담아서 넣어주게 돼요. 실제로 이제 얘를 이용해주면 뭘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일단은 리퀘스트 이렇게 제가 출력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디버그 모드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버그 모드로 한번 실행해 보면 이 리퀘스트에 무슨 값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example 밑에 2라고 하고 딱 엔터 치면 여기서 멈추죠. 자, 리퀘스트가 널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자, 리퀘스트 객체인데 리퀘스트 퍼사드라고 불리는 객체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쿠키는 널이고 로케일스라고 해서 이렇게 KOKR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보내준 언어 설정 값이 있죠. 자, 로케일 값도 넘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다양한 값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이렇게 패스 값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값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값들이 넘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값, 이렇게 브라우저가 보내줄 때 요청값이 온단 말이에요. 그 요청값을 이 핸들러한테 넘겨주는 거죠. 근데 넘겨받을 때 간단하다는 거죠. 이걸 넘겨받을 때 매개 변수에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넘겨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제가 리소스, 스태틱 부분은 뭘 넣는다고 했었냐면 정적 파일을 넣는다고 했었죠. 여기 index.html 파일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form.html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html 파일로 form.html을 만들 건데요. 여기 form. 제가 여기다가 이제 form 메소드는 post 한 다음에 액션을 뭐라고 해줄 거냐? example 밑에 3이라고 제가 응답을 요청을 이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input 타입은 post 포스트가 아니라 input 타입은 submit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예요? 완료 버튼이, 이 폼에 있는 값을 전송하라라는 버튼이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public, 3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3번. 자, 3번을 받도록 하고, 자, 이렇게 3번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example 3.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서버를 재시작해보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9090 밑에 form.html 이라고 하면 이제 폼 값이 이렇게 나왔죠. 제출 버튼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보면 폼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서밋 누르면 포스트 방식으로 값이 전달되죠. 그런데 example 컨트롤러는 get 매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get 방식으로 값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로 받는 게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에러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405, 스테이투스 40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트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400번대 에러는 누구 잘못이냐면, 400번대 에러는 클라이언트 잘못인 거예요.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포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데 요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40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포스트가 없는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get으로 바꾸면 에러가 안 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포스트 방식의 값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이걸 포스트 매핑이라고 보통 해줘야 될 겁니다. 다시 수업을 재시작하고,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제출 눌렀더니, 네, 포스트 방식으로 example 3이 응답이 온 거죠. 실제 이제 검사를 누른 다음에 네트워크 항목을 보시면, 제출을 누를 때 3이 무슨 방식입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했죠? example 3에다가. 그래서 성공이 나오면서 example 3이 리턴해준 값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하나 입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름과 이메일 값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름, input type 텍스트, name, 이메일 요런 거 있죠? 자, 요런 값을 한번 입력받게 해볼게요. 제가 저장을 했거든요. 자, 저장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얘가 빙글빙글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빌드 그래드 파일 보니까
데브툴스를 받았는데, 여하튼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반영이 안 되네요. 자, 서버를 재시작할게요. 자, 서버를 재시작하면 새로 고침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임과 이메일을 물어보고 있죠? 여기다가 제가 네임을 킴, 이메일을 yourstory@gmail.com이라고 치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 전송이 됩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자, 지금 보면 폼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nput type 텍스트, 네임은 네임, 네임은 이메일이라고 써 있죠. 이 값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폼으로 넘어오는 값이에요. 폼으로부터 넘어오는 값을 어떻게 받느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청 정보로 오는 거니까 요청 정보는 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리퀘스트의 모든 정보가 요청 정보가 오니까 브라우저 보내주는 모든 요청 정보가 오니까 request.get parameter name, request.get parameter email 이렇게 해주면 읽어드릴 수가 있죠. 실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 누르면 자, 지금 보시면 넘어온 값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넘어온 값을 출력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이렇게 파라미터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좀 원시적인 방법이죠. 원시적인 방법이라서 이런 방식보다는 어떤 방법이 나으냐면 지금 폼으로부터 값이 넘어오는 걸 받는 거잖아요. 근데 폼으로부터 값이 넘어올 때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컨트롤러 핸들러 메소드 매개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매개 변수 타입 중에 이런 애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청으로 오는 파라미터를 읽어드리는 것은 request param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골뱅이 해주고 request param 해준 다음에 name은 name 해주고요. 여기다 변수명을 써줍니다. name. 또 request param name은 email, string email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name 값도 출력해보고 이메일 값도 출력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스프링 MVC가 이런 애노테이션을 썼어? 그러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안에 있는 이 파라미터 중에서 네임 이메일이 있는지 찾아볼까? 있으면 여기다 넣어줘야겠네. 우선 자동으로 얘가 스프링 MVC가 내부적으로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 호출해서 결과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원시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써주면 스프링 MVC가 내부적으로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넣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역시 서버를 재시작해주고 이름, 이메일 입력하고 제출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값이 출력되고 있죠. 네,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미터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폼의 파라미터 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제가 폼으로부터 이렇게 값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폼으로부터 값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REST 컨트롤러 있잖아요. REST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JSP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호출하거든요. 이 REST 컨트롤러는 즉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가 보통
호출을 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호출할 때는 지금처럼 폼 값으로 이렇게 값을 호출하지 않고요. 자바스크립트가 호출할 때는 보통 제이손 데이터를 보통 이제 값을 저장하거나 이럴 때는 제이손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으로 바디에다가 담아서 보내요. 자, 자바스크립트가 호출할 때는 제이손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으로 바디에 담아서 전송을 합니다. 지금은 어땠어요? 폼에서 이렇게 값을 직접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폼으로 값을 보낼 때는 레스트 컨트롤러를 잘 쓰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 보통 쓰지 않고 폼으로 값을 전송할 때는 일반적인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 레스트 컨트롤러는 제이손이나 XML 데이터를 반환한댔잖아요. 요런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자, index.html을 보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값을 호출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코드 호출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백엔드 개발자인데 백엔드 개발자가 일일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테스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없어도 요 레스트 컨트롤러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면 포스트맨 같은 도구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포스트맨이라고 인터넷에서 설치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런 포스트맨이라는 도구 같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포스트맨을 이렇게 실행을 해준 다음에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더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제가 이렇게 example4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포스트 방식으로 슬래시 4는 example4인데 네임과 이메일을 제이손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네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메일을 제이손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통 DTO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러에다 패키지를 하나 만들 텐데요. 뭐로 만들 거냐면 리퀘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사용자가 보내주는 요청 정보다라고 해서 리퀘스트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제가 여기다 클래스로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는 네임과 이메일을 두 가지 갖는다고 칠게요. string name private string email 갖고요. 여기에 이제 롬복을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겠습니다. 데이터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getter, setter,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내부적으로. 그럼 이렇게 유저라는 걸 만들었으면 자, 사용자가 보내주는 유저 정보를 제이손으로 넘어오는 걸 얘가 바디로 넘어오는 걸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골뱅이 해주고 리퀘스트 자 바디로 온댔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바디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유저 객체 써줘요. 유저라고 써주면 사용자가 보내준 제이손 데이터가 유저에 담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받아왔는 제대로 이제 유저의 값이 있는지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리퀘스트 파람은 폼으로부터 넘어오는 값을 받는 거고, 리퀘스트 바디는 제이손으로 넘어온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호출할 거냐?
지금 포스트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 도구가 있어요. 포스트맨과 같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포스트맨 한번 가볼까요? 포스트맨 다운로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postman.com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맥도 받을 수 있고 아마 윈도우용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맥으로 접속해서 맥용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게 나오는데 아마 윈도우용도 있을 겁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포스트 방식으로 아까 주소가 뭐였습니까? 슬래시 4였잖아요. 그러면 요 경로였죠? 그런데 http localhost 900 example 슬래시 3이 아니라 4라고 해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값을 넘기는데 바디의 값을 담아준다고 했었죠. 바디. 근데 바디의 값을 담아서 보내는데 아까 폼으로 보내야 된다고 했었어요. 아니에요. 폼이 아니라 로우 데이터를 보내는데 텍스트가 아니라 제이손 데이터를 보낸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이손 데이터를 보내면 어떻게 보내요? 자, 제이손 데이터는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주고요. name 콜론 kim 그 다음에 이메일 콜론 yourstory gmail.com 자,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줘서 보내기 하면 자, example 4라고 응답이 온 겁니다. 텍스트 값이 온 거죠, 지금. 그리고 실제 여기서 유저를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equest body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가 JSON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포스트맨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우측에 이런 코드라는 게 있어요. 코드라는 걸 눌러주면 CURL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로 이걸 바꿔주는 코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CURL, HTTP, 근데 이렇게 있는데 CURL은 뭐냐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보통 맥 같은데 터미널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example 요청이 가고 응답이 온 겁니다. 보통 이렇게 터미널 사용하시는 분들은 CURL 명령으로 이런 포스트맨 같은 거 안 쓰고 이런 CURL 같은 명령으로 대신 실행할 수 있거든요. 이 CURL은 포스트맨과 같이 포스트맨 같은 이런 툴이에요. 이런 REST 컨트롤러 즉 웹 API를 호출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네임과 이메일이 온 걸 처리한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유저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private integer 랜덤이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랜덤한 값을 하나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유저 값을 받은 다음에 제가 유저에다가 set 랜덤이라고 값을 넣어줄 텐데 랜덤 객체라고 있어요. 자바 util에 랜덤 new 랜덤에서 랜덤 객체를 만들어준 다음에 랜덤 인스턴스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next int라고 해서 정수값을 하나 갖고 오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100 하면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아마 랜덤한 값을 여기다 세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트링을 리턴해 줬는데 객체를 리턴해 볼게요. 이렇게 객체를. 그럼 그대로 유저를 이렇게 리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REST 컨트롤러일 때는 객체를 리턴해 주게 되면 스프링 MVC가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을 JSON으로 자동으로 바꿔줘요. 자, 객체를 반환하면 REST 컨트롤러에서 객체를 반환하면 JSON으로 변환이 됩니다. 사실은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이 REST 컨트롤러에서 객체를 반환하면 JSON으로 변환되는 거라고 썼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보낼 때 JSON을 달라 혹은 XML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 오면 사실은
이 유저를 리턴해 줬을 때 제이손이 아니라 XML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 나는 제이손을 받고 싶어 라고 헤더에다가 어떤 특별한 값을 넣어주면 제이손이 나오고요. 나는 XML 데이터를 받고 싶어 하고 헤더에다 어떤 이제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면 XML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하여튼 서버를 재시작하고, 자, 이렇게 이제 포스트맨 같은 거 사용하면 편리한 게, 이렇게 내가 호출했던 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출하려면 이거 한 번만 더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눌러주면, 어떻습니까? 랜덤 값 98이,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example 4라는 문자를 됐는데, 지금 어때요? 제이손 데이터가 왔다고 나오죠? 다시 누르면 랜덤 값이 계속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응답 값으로 제이손 값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C URL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C URL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트 방식으로 이러한 URL 주소에다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헤더 값은 뭐예요? 컨텐츠 타입으로 해서 내가 보내주는 컨텐츠 데이터가 이런 제이손 데이터다라고 보내준 거예요. 내가 지금 보내는 데이터는 제이손 데이터야 라고 이렇게 이 바디에다가 값을 담아서 보내준 거죠. 그러면 바디에다 값을 담아서 보내주게 되면 스프링 MVC는 이렇게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라고 써주고 이렇게 객체를 적어주게 되면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올 때는 바디에 값이 담겨 있거든요. 문자열이 요런 문자열이 바디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받아가지고 유저에다가 값을 자동으로 채워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네임과 이메일만 왔잖아요. 네임과 이메일만 이렇게 보냈죠? 원래는 랜덤한 값이 없었는데 제가 받은 유저에다가 랜덤 값을 채워가지고 리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제이손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더 지금 이 유저가 제이손으로만 변환되는 게 아니라 XML이나 다른 데이터로도 변환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보낼 때 어떻게 요청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제이손이 아니라 XML 데이터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컨트롤러 핸들러 메소드의 매개변수 타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걸 매개변수로 받을 때는 언제냐면 얘는 파일 업로드 할 때예요. 파일 업로드. 그래서 폼에서 파일 업로드 할 때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 사용합니다. 폼을 통해서 파일 업로드 할 때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가 사용되고요. 이렇게 HTTP 세션 같은 경우에는 세션 정보를 읽어들을 때 사용합니다. 근데 HTTP 세션 말고 애노테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세션을 읽어드릴 수 있는 애노테이션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것만 좀 설명드리자면 자바 유틸 로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HTTP 서브 리퀘스트에 보면은 언어 설정 같은 게 넘어왔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읽을 때 얘가 사용되는 거고요. 네,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뭐 리더, 라이터 이건 잘 안 써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직접 뭐 이렇게 요청 정보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직접 그 스트림을 파싱해서 쓸 때 이런 애들을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맵 객체라든지 아니면 뭐 UI 모델. 모델은 뭐냐면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게시판 같은 거 만들게 했을 때 모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델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 보통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러에서 얘가 템플릿을 리턴해 준다고 했는데 이 템플릿 쪽에다 값을 전달해 줄 때 이렇게 모델이라는 걸 여기다 써요. 모델이라는 걸 써주고 이 모델에다가 값을 담아주면 이 템플릿 쪽에다가 값이 전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모델 쓰는 예제는 제가 예전에 다른 앞에 이제 제가 교육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요 템플릿을 쓰는 거는 제가 컨트롤러 쓰는 걸 안 할 거예요. 보통 웹 API 만드는 걸 할 겁니다. 요즘 현대 개발은 이렇게 템플릿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스프링에서 이렇게 직접 HTML 태그를 만들고 이런 거는 많이 안 해요. 이런 건 보통 프론트 개발이라고 해서 보통 리액트라든지 뭐 뷰라든지 앵귤러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요즘 많이 프론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JSP나 아니면 이렇게 HTML 혹은 뭐 템플릿 엔진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웹을 개발하고 싶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주 간단한 이제 프론트 기술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것도 조금은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백엔드 개발자라고 해서 회사에 가면 백엔드 개발만 하라고 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어떤 도구를 만들 때 보면 관리자 도구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쓰는 게 아니라 고객은 고객인데 내부 고객이죠. 내부 고객이 쓰는 관리자 도구, 백오피스라고 불리는 그런 도구들은 백엔드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도 어느 정도 조금의 프론트 기술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무조건 백엔드 공부만 할 거야. 나는 무조건 프론트 공부만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좀 넓게 보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멀티파트 파일은 역시 파일 업로드할 때 쓰는 거고요. 이런 에러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에러 처리하는 부분은 뒤에 한번 우리가 따로 배울 것 같긴 해요. 자, 여하튼 이렇게 다양한 애노테이션들이 있다. 이런 애노테이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값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보시면 이렇게 이 컨트롤러 메소드에다가 내가 받고 싶은 값들을 이렇게 애노테이션이나 아니면 특별한 타입을 이용해서 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